근데 이 친구 상태는 일단 아예 시각은 아예 없는 상태고, 이 친구는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친구는 아니고 마음이 너무 가깝고 좋은 가족을 찾는 중입니다. 이름이 아닌데? 와, 비가 많이 옵니다. 와, 쫄딱 젖었습니다. 비가 너무 많이 왔죠. 그래서 오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해야죠. 얘가 눈 상태가 망막박리부터 안 좋은 게 다 생겨서, 여기는 아예 어릴 때 터져서 아예 그 태아돼서 쪼그라들어 버린 거고, 이쪽 눈도 아예 기형이 돼가지고 보이지가 않는다 하더라고요. 원래는 제가 앵무새만 키우고 있었는데 어릴 때 강아지를 키웠었고, 근데 올해 키우던 롤로라는 노란색 앵무새 친구가 있어요.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사고로 하늘나라로 가버리는 바람에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,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내 죄책감을 좀 덜어내고자 라는 느낌도 있고, 내 마음 좀 위로하고자 해서 약간 강아지를 임시보호를 해야겠다, 좀 힘든 친구 있으면은 그 친구를 도운다는 내 마음에서도 좀 기쁨이 있을 것 같고, 나도 이 친구들한테 좀 위로를 받고 싶고, 근데 이제 함부로 누군가의 가족이 된다는 거는 좀 쉬운 일이 아니니까 임시보호로 해서 좋은 일이라 하니까 그렇게 해보자 라고 알아보고 있었어요, 임시보호를. 근데 처음에는 몇 번 찾아보다가 좀 그만뒀던 게, 너무 안쓰러운 친구도 많고 너무 많은 유기견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. 누굴 골라 그 중에서 다 도움으로 필요한 친구가 너무 많아갖고, 그래서 포기를 했다가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, 친구야? 안 되죠? 이 친구가 딱 눈에 띄었는데 좀 사연이 너무 안타까운 친구였어서, 어릴 때 한 2, 3개월령의 보호소에 들어왔는데 괴사된 상태로 보이지 않고, 이 친구가 이제 보호소에 들어온 지 8개월 좀 넘었을 때 당연히 안락사 대상이었고, 안락사에서도 이 친구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예고 없이 안락사가 당해도 뭐 딱히 이유를 댈 수 없는 친구의 상황이었고, 근데 또 앞이 안 보인다 하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잖아요. 그렇죠. 정말 케어하기도 힘들 것 같고, 그래서 이 친구가 눈에 찔 뜨여가지고 마음이 계속 걸려가지고 일단 임시보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보니까 이제 양쪽 시력이 둘 다 없다라고 말씀을 네, 하셨어요. 지금 많이 좋아진 건데, 데려오고 나서 한 2, 3개월 동안 계속 병원만 다녔던 게, 이쪽 한쪽 눈은 여기가 원래 정상 눈이 아니라 아예 정상 눈에서 쪼그라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릴 때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아예 이렇게 터져버려서 눈 안압이 낮아지면서 아예 쪼그라버리는 거고, 한쪽 눈은 터지면서 원래 원뿔형으로 튀어나와 있었어요. 근데 그게 데려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궤양처럼 조금 생겼고, 안약 넣으면서 좀 괜찮아질 거라 했는데 이게 터져버리면서 눈에 그 궤양이 더 심해졌고, 그래도 안약 넣으면서 좀 메꿔지나 했는데 갑자기 녹내장이 와갖고 다 적출하라고 했거든요, 병원에서. 응, 적출밖에 답이 없을 거다,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이다. 근데 어떻게 다른 병원들 계속 찾아다녀가지고, 근데 이 친구 상태는 일단 아예 시각은 아예 없는 상태고, 망막박리나 뭐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최악의 경우는 다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빛도 감지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, 검사를 했는데. 다행인 건 아이가 그래도 적응을 좀 잘 해주는 편이어갖고, 근데 약간 좀 나쁜 소리일 수도 있긴 한데 오히려 좋아 라는 느낌이, 얌전해요, 굉장히. 얌전하고, 대신에 이제 깨발랄 때 엄청 깨발랄 하거든요. 대신에 이 친구 스스로도 본인이 장애가 있다는 걸 아니까 더 조심스럽게 다니기도 하고. 근데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남편은 좀 강아지를 이뻐는 하는데 안 키워봐서 겁을 많이 내는 스타일인데, 오히려 이 친구가 얌전하고 조심성이 있다 보니까 더 이뻐하거든요. 만약에 이 친구가 엄청 깨방정해서 바다바다닥 가렸으면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그래도 케어를 한다는 게 어느 정도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라이프 스타일을 포기하셔야 되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게 쉽지 않으셨던 결정인데 어떤 게 이런 결정을 두셨어요?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주는 행복감이 너무 커갖고. 그게 더 커서? 네, 물론 이제 앵무새 친구들한테 얻는 위로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큰데,
이 친구가 저도 항상 어릴 때 가족들이 동물을 키우면은 강아지 키웠을 때도 엄마가 항상 붙어 있었고 엄마가 밥을 주고 이러니까 엄마를 쫓아다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제가 성인이 돼서 우리 가족으로 처음 키웠더니 이 친구한테는 나밖에 세상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제 뒤에 따라오고 저에 의해서 애가 바뀌어가고 항상 저만 따르는 거 보면서 아 이게 누구한테도 받지 못할 수 있는 사랑을 얘네가 나한테 주는구나 하니까 저한테는 너무 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. 그렇죠. 엄청난 위로감이 들어요. 이 친구한테 항상. 아, 이 친구까지 해야겠다. 아, 우리요. 이 친구는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친구는 아니고 이제 행이랑 같은 보호소에서 있는 친구인데 최근에 제가 행이를 데리고 오게 된 봉사자 이모 인스타에서 발견을 했거든요. 네. 근데 너무 행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같은 보호소 출신이라니까 네. 마음이 너무 가깝고 좋은 가족을 꼭 찾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변에도 홍보도 하고 이러다가 친한 친구가 그럼 인시보호라도 자기가 하겠다. 그래서 일주일 전에 보호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심장사상충이 1기, 2기 정도로 걸려있다 해요. 그래서 치료받으면서 가족을 찾는 중입니다. 제 친구가 잠깐 미리 있었던 약속이 있어서 주말 동안만 잠깐 저희 집에 있는데 또 공교롭게 사진을 같이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유양 잘 됐으면 좋겠어요. 네. 되게 이쁜 친구인데 하지 며칠 마. 지났어요. 네. 이쁘다고 하자마자 아, 네.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네네. 아니 행이가 네. 다른 강아지들 절대 못 그러거든요. 또 네. 다른 강아지들도 얘가 안 보인다는 사실을 아니까 잘 안 놀아줘요. 아. 근데 엄청 얘랑테 놀자고 난리를 쳐요. 이러다가 다음에 왔을 때 둘이 살고 있는 거 아니야? 아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이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다른 가족도 있어서 근데 정말 좋은 가족 많았으면 좋겠어요. 너무 얌전하고 사람도 예쁘고. 너무 잘 따르고 진짜 하지 말라고 뭐라 해야 되는데 이게 다예요. 진짜 세게 물지도 않고 새벽 내내 이래요. 얘가 놀자고. 믹스죠, 둘 다. 네, 둘 다 믹스예요. 귀가 큰 게 특징입니다. 귀가 크고 성격도 좋고 배번도 처음에 못 가리다가 알려주니까 또 곧잘 가리더라고요. 아주 우수한 친구입니다. 몇 살이죠? 지금 3살인가? 지금 3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. 아, 사진 보고서 누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. 축복받은 친구예요. 원래 가족 만나기 전에 이쁜 사진 찍는 친구가 어딨어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원래 둘 다 안락사 직전에 맞아요. 이 친구는 이제 구조로 나온 거고 아까 전에 피하더니 와서 이제 냄새도 많네. 좀 익숙해지면은 간식 삼촌. 오늘 배 터지게 먹었어.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비행기 못 탈 수 있어요 지금. 제주도 가야 되는데. 제주도 같이 가요? 네, 같이 가요. 장난 좋아하는구나. 아까 엄청 그러지. 저는 결혼 사진도 앵무새들이랑 같이 찍고 봤어요. 네. 봤는데. 그리고 그 결혼식에도 앵무새 데리고 갔어요. 아 진짜요? 네, 야외에서 일부러 해가지고 아 진짜요? 네, 결혼식에도 앵무새를 데리고 갔고 특별한 삶을 살고 계시고 뜻하지 않은 그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너무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네. 하나 집중하고 싶은 거는 행위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시각 장애견들이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정보나 굉장히 많이 노하우가 많이 네. 생기셨을 것 같아요. 네. 훈련 방식이나 그런 게 뭐 있을까요? 저보다 더 잘 케어해 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해서 있으시겠지만 처음이 혹시 좀 무렵죠.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저는 무조건 애를 더 많이 파악해 보라고 할 것 같아요. 특성이 어떻고 어떤 걸 지금 당장 봤을 때 제일 겁내하고 그러면 어떤 것부터 이 친구한테 도와주면 될지가 보이거든요.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거든요. 그러면 내가 어떤 것부터 도와주면 될까?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약간 장애에 저는 벽이 없다는 걸 이 친구한테 진짜 확실히 느껴가지고 요즘 교육하고 있는데 막 방석 놓고 방석 가서 앉으라 그러면은 그렇게 앉아서 있을 그게 아, 그래요? 조금씩 돼요. 꼭 보이는 개들한테만 교육이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.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네, 약간 편견이 너무 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. 사실 그거 있어요. 정말 아파서 계속 약 먹고 시름시름 앓는 친구들은 정말 옆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약간 개인의 여유 시간이 아예 없어질 것이고 네네. 그런 거는 저는 정말 그런 분들이 더 존경하거든요. 그런 친구를 케어하는. 근데 작은 장애 하나가 있는 걸로는
혼자도 굉장히 잘 있고요. 대소변도 안 보이니까 여기서 못 가리겠지 이러는데 감각이 다 있어요. 잘 가려요. 그리고 시각장애견도 선천적인 애들이 있고 후천적인 애들이 있어요. 그리고 또 그 시기도 있고 혜희 같은 경우는 후천적이지만은 굉장히 어렸을 때 시각을 잃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살게 된 친구고 보통은 시각장애견이라 하면은 목매장에 와서 노견일 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면 두 친구마다 훈련법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. 왜냐면은 좀 익숙해진 상태에서 점점점 안 보여지는 것과 한순간에 갑자기 안 보여지는 것은 좀 다르니까 애들이 처음에 겁을 많이 내요. 왜냐면은 사고로 갑자기 시각이 잃었던 친구들은 저희랑 사람이 똑같거든요. 한순간에 안 보이는 거니까. 의사쌤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강아지한테는 사람과 좀 더 달라가지고 눈으로 활용하는 게 20%밖에 안 돼. 그러니까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제가 아이를 교육시키면서 느꼈던 건 굉장히 시각의 의존도를 많이 해요. 생각보다 강아지들이. 물론 이 친구들은 경체 시력이 되게 발달한 친구들이어서 네. 먹이로 바닥에 던져줄 때도 빠르게 움직이는 거에 반응해서 먹어가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냄새로 생각보다 잘 못 찾아요. 아, 그래서 약간 시각을 잃은 친구들한테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아까 감각 살려주기라고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오감을 많이 살려주는 게 중요해서 냄새도 더 발전할 수 있게 계속 알려줘야 돼요. 아. 이 친구가 스스로 냄새를 찾아서 갈 수 있게끔. 그리고 약간 위치 같은 것도 이 친구가 어느 정도 감각이 발달하다 보면은 거리감을 인지하기 시작해요. 이 정도쯤이면 앞에 물건이 있겠구나 라는 걸 냄새랑 각종의 그런 소리부터 하는 걸로 인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진짜 조금은 보이는 줄 알았어요. 하는 네, 행동 다 그래요. 노견들로 애들을 보면은 오히려 더 적응을 잘해요. 서서히 안 보여지기 시작했어갖고 아, 걔는 어릴 때부터 해왔던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미용 같은 거에 대한 겁도 좀 덜한 편이고 높은 곳을 올라가는 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감각이 있으니까 좀 덜한 편이고. 그러면은 밖에 산책할 때 네. 어떻게 하세요? 처음에는 공간만 익숙하게 해줬고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좋아져서 제 앞으로는 안 가는데 제 발소리 듣고 뒤로 따라와요. 아, 그래서 줄 산책이 가능해요. 줄 산책이 가능해요? 네. 그럼 턱 같은 거는 턱 같은 거 제가 알려줘요. 아, 소리로 뭐 그래서 계단 같은 거 훈련했을 때도 여기 높은 곳이야 라고 발로 찝어주면서 알려주고 소리 내주거나 찝어주거나 소리 내주면서 알려주고 얘가 그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아 올라가는 건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내가 이 정도 높이에선 내려갈 수 있구나 라는 걸 감을 잡는 걸 도와줘요. 뭐 애견 카페 같은 데 가세요? 엄청 자주 가요. 이 친구는 수영장도 데리고 아, 가고요. 그래요? 네. 뭐, 그냥 똑같아요. 따로 똑같네요. 다를 게 없어요. 조금 다른 점은 이제 다른 강아지랑 어울려 노는 게 쉽진 않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어쨌든 이 친구가 안 보이니까 허공에 대고 막 엉엉엉 해요. 네. 근데 강아지들도 표정을 읽는다 하잖아요. 네. 네. 근데 얘는 다른 강아지에 대한 정보가 안 나오니까 아. 선을 넘을 때도 있고 그러게. 근데 그렇게 놀자고 장난치는 것도 거의 없어요. 애 자체가 밖에 나가면 되게 조심스러워지고 이러니까 다른 강아지랑 어울릴 틈이 없어요. 그래도 약간 운동장에서는 이제 목줄 풀고 오프리시 해주잖아요. 네. 그러면은 혼자 잘 다녀요. 막 냄새 맡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소리도 같이 뛰고 부르면 오고 같이 새벽에 한강 가서 치킨도 먹는 아, 강아지입니다. 건강한 친구였네. 조금 다를 게 없어요? 맞아요. 그냥 다른 강아지들도 생김새 다 다르듯이 그냥 특이사항이 하나 있다 이거지. 그렇죠. 근데 약간 좀 안타까운 거는 장애 있다고 이렇게 오히려 과보호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 친구도 그냥 내가 많은 경험을 시켜주면 시켜줄수록 이 친구한테 도움이 돼요. 이건 어떤 강아지나 다 마찬가지더라고요. 강아지한테 사이화가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 게. 후천적으로 생긴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요? 아 그럼요. 충분히 그 이상으로도 될 수 있어서 이 아, 친구보다. 그래요? 오히려 그들은 정보가 있으니까 더 빨리 될 수도 있고. 맞아요. 그러니까 사고로 갑자기 잃은 친구들이 가장 힘들 거예요. 너무 아이도 당황스러워할 거고. 근데 그 선생님 말이 맞긴 맞아요. 정말 다른 감각들이 사람보다 몇 배가 더 감각이 돼 있어서 팽이는 처음에 청각에 많이 의존을 했거든요. 지금 후각을 많이 키워주고 있고 그런 것처럼 애들마다 발달돼 있는 정보도 다르고 그래서 사람이 도와줘야 될 거는 더 발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. 옆에서 더 이것저것 해볼 수 있게. 해볼 수 있게 간식 같은 것도 찾아 먹을 수 있게 그래. 바닥에 던져준다거나 너무 방어적으로 할 필요는 없네요. 맞아요. 적극적으로 오히려 해주고 진짜 막 위험한 상황일 땐 케어해주는 게 맞는데 물을 굉장히 무서워해요. 하지만 저는 구명조끼 입히고 수영시켜봐야 하고 그러면 살려고 수영해요. 생존 수영. 이런 것도 이 친구한테는 경험이더라고요. 너무 소중한 경험이겠죠. 네, 이게 하나씩. 케이지에 있다가 무지개 다리 건널 뻔한 아이였는데
제일 막 안타까웠던 게 그거였어요. 나이 한 2, 3개월령이 다 들어왔다 했잖아요. 근데 안 보이니까 한 번도 안 꺼내줬대요. 그래서 철장 안에만 한 8개월을 살았대요. 아이고야. 근데 그러다가 알러트 당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. 아무리 아이고야. 안 보인다 그래도. 그러면은 그 개 중에 가장 안타까운 친구를 선택하신 거네요. 그것도 애가 너무 이뻤어요. 아이고, 마음씨가 너무 좋으시네. 그렇지 않습니다. 뭐 이 친구가만의 특별한 뭐 반려 아이템이나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? 제가 이 친구 꾸며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옷이 좀 많아요. 옷이 많아요? 사실은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. 그렇죠. 그냥 어디 조금 톡 독특하네? 라고만 알고 네네. 안 보인다, 아프다 얘기하면은 말투부터 달라지거든요. 아이고 아. 불쌍해. 그러면 이 친구는 아이고 불쌍한 놈이 되는 거예요. 산책 가서도 안 보인다고 얘기하면은 어머 어린애가 불쌍해라.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이뻐라 였으면 좋겠거든요. 불쌍한 애가 아니라. 근데 이렇게 목걸이도 해주고 이러면 딱 고는 멋있네. 아이가 알거든요. 사람들의 말투를. 불쌍하다고 계속 얘기하면 아이 스스로도 그 자존감이나 이런 데 영향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확실히 있죠. 네, 그 말투나 이 친구를 대하는 행동들이 다 느껴지니까.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뭐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미 네. 오늘 촬영 고생 되게 많으셨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인터뷰 여기까지 네, 진행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행이 인사해봐봐. 원래 자우가 아니라 발을 안 돼. 나나야. 무섭구나. 네.